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이재명 긴급속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폐지. 이 대통령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갭 투자 금지와 전세 대출, 주담대 제한,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세는 감세와 공제를 이미 단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는 처음으로 대폭 완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도세는 2번씩이나 언급을 했지만 다주택 중과세를 부활하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세금 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부동산 상담은 010-2612-6276이며 부동산 매매와 입지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와, 정말 대통령이 100가지 일을 하네요. 100가지 일을 해요. 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자, 이제 폐지 혹은 폐지 직전까지. 와, 저 폭탄 보세요. 엄청난 세금 폭탄. 자, 불합리한 건 고치자. 자, 종부세, 상속세, 세금 폐지. 종부세 폐지. 이중과세예요, 이거. 종부세는 무조건 없애야 돼요, 이거. 혹시 상속세를 보유세를 올리다 하더라도요, 종부세도 때리고, 보유세도 세게 때리면, 난리 납니다. 옛날에는 보유세는 안 올렸잖아요. 종부세만 올렸지.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는 없애고 보유세를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만큼 0.8, 1%로 끌어올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못 버틸 거리 아마 이 보유세가 세가지고. 종부세는 극히 일부 부자들한테만 치명적이죠. 그렇게 되면 부자들 해외로 떠난다고요. 종부세 폐지. 이거 이중과세예요, 명백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걸 왜 끌고 가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도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국회는요, 지금 민주당이 특히 이거 폐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폐지하려고 막 적극적입니까? 안 그래요. 왜? 세금을 많이 걷어야 지들이 유리하니까.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이중과세예요. 전면 폐지 무조건 해야죠. 폐지 우선순위. 1주택, 다주택 상관없습니다. 종부세는 없애야 돼요. 사회주의법이에요. 사회주의법. 보유세,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재산세 대폭 올라가죠. 자, 이제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맞다. 자, 상속세. 이것도 문제죠.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OECD 1등이야. 자산 가격과 물가 상승 연동. 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제만 있지. 자산이 뛰거나 물가가 뛰는 만큼 연동해서 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상속세 말만 총 18억 공제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달라요. 자체적으로 보실래요?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아요. 이 대통령 보유세 포함 강화한다면 문제가 돼요. 종부세는 없애고 보유세만 강하자. 자, 그다음에 증여세 개편. 증여세는 한 번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현재 상속세와 분리해서 완전히 분리해야지. 어떻게 두 개를 같이 하고 세금을 같이 때려요, 지금. 미쳤나 봐요, 완전히. 아니, 증여세가 조금 더 나오는 건 인정. 근데 이 상속세가 너무 세잖아요. 보유세 미국 수준으로 1%로 끌어올리면요, 아마 60 넘으신 분들, 특히 연세 70 넘으신 어르신들 집 안 팔고 못 베길 거예요. 왜냐면 진정한 부자는요, 집 하나 비싼 집만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이걸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50억짜리 집 갖고 있어요. 매년 1%, 5천만 원씩 세금 때려보세요. 미국처럼. 매년 5천만 원씩 50억짜리 집 있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내막을 뜯어보면 엄청난 부자도 아니에요. 매년 5천만 원씩 못 버텨요, 이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집값 떨어뜨리려면. 이 대통령 강력한 집값 주제. 이 대통령 서울 부동산에 계엄 선포했어요, 사실상. 왜?
갭투자 지금 금지시키려고 토지거래 허가제 아예 의무적으로 다 만들어버렸고, 갭투자 소유권 등기 후 세입자 허용, 특히 막 빌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등기 친 다음에 세입자 허용하게 만들어요. 아니 갭투자가 뭡니까? 전세금으로 등기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돈으로 다 치래요. 특히 이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도 이 사람이 등기 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전세대출 대폭 강화해가지고 못 받는 분 급증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못하면 대출 안 주잖아요. 법인의 대출 말소 전에 전세대출 금지, 대출 금지, 주택이 있는 경우도 못 받고, 무주택이 두 군데 못 받고, 1주택자는 바로 팔아야 돼요. 주택이 있는 경우 못 받는데 받았어도 6개월 이내에. 자, 여기 보세요. 이 대통령 강력한 집값 규제. 자, 11호 대책이 제일 셌어요. 대책이. 이번에 나온 대책은요, 형편없다고 봐야죠, 뭐, 솔직히. 129 대책은 형편없어요. 공급 대책이라고 해갖고 6만 세대 더 없어, 그냥. 아니, 지금 6만 세대가 문제예요. 재개발, 재건축 몇십만 세대, 100만 세대 육박하는 그것들을 먼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걔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뭐, 그냥, 구체적이라는 말은 좋지만, 6만 세대 가지고 목숨 걸고. 11호 대책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 25개 구, 경기도 12곳, 다 토지거래 허가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으로 묶은 거를 말해요.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대출도 이제 금액대별로 최대 6억이고 아니면 2억 확 줄어버렸죠. 집값 급등. 이 대통령 취임 전후 집값 폭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또 다시 0.3% 이상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세 차례나 대책 나올 때만 잠깐 주춤하다가 이게 0이다 바닥이 가다가 0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이만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폭등. 또 대책 나오면 또 이만큼 또 폭등. 아,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까지 안 떨어져요. 이거는 대통령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돈을 너무 찍어내고 공급도 부족하고 금리도 인상되고 다른 나라 집값도 다 뛰고 부동산 여러분들 현금 빼고는 다 뛰고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 집이라고 안 뛰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폭등 그대로 지금 제2의 문재인이라는 표현 아마 지금 현재까지 맞아요. 걱정됩니다. 집값 폭등할까 봐 걱정돼요. 2년 동안. 규제가 효과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가게 되면 폭등이에요. 진짜로. 불안증폭 2030 세대 청약 포기하고 서울 내 집 마련. 얼마나 불안하면 서울에다가 내 집 마련하겠어요. 청약도 포기하고. 정부 규제 강화는 집값 급등이라는 규제 강화? 집값 급등이에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잡는다고 사람들이. 부동산 양극화 심화. 똘똘한 한 채의 쏠림이 심하죠. 특히 지금은 다 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지금은 양극화인데 한강변과 비한강변. 비한강변은 지방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비한강변. 이렇게. 두 번째 조금 넓히면 서울과 비서울. 조금 더 넓히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해 갔나요? 이게 양극화예요. 정책 잘못된 부분을 답습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대통령 상속세 불합리한 대대적 수술.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속세를 개편한 것은. 감세.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 해외로 떠나요. 상속세 때문에 떠나요. 진짜. 이 대통령 상속세 불합리. 단기 개편은 어렵지만 결국 또 한 번은 했잖아요. 한 번 더 하겠다. 상속세 폐지 준하는 감세 폐지. 오히려 폐지하거나 폐지에 준하는 거 나올까. 공제.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일괄 공제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 5억에서 10억. 합쳐서 18억까지 대폭 감면. 취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 15억이 지금 넘어갔어요. 평균. 중산층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상속세 이번에 많이 축소했는데 저는 거의 솔직히 저출산, 고령화, 결혼한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애기도 안 낳고
이 젊은 층을 살리려면 이 상속세부터 없애야 돼요. 증여세나 이것부터 많이 줄여야 돼요. 배우자 죽었다고 집을 팔아버려요. 죽기가 두렵다. 8년간 5조 2천억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왜 해외로 왜 빠져나갔겠어요? 부자들이 왜 떠납니까? 이게 증여세 개편인데 증여세 문제점. 세계 최고 상속 증여세예요. 우리나라가. 부자들의 돈을 아예 갈취하다시피. 부자들 해외 이주 급증. 자, 6,300건, 5조 2천억은 이미 해외로 떠난다고요. 증여 추징. 여러분들 이런 경우 증여 추징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녀가 부동산을 사는데 부모님이 보태주면 증여죠. 자녀의 전세금을 부모가 내는 것도 증여예요. 자녀 명의로 큰 금액을 그냥 이유 없이 이체하거나 자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증여예요. 자, 증여 개편. 최고세율. 여러분들 지금 증여세 50%예요. 안 돼요. 30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30억 넘어가면 50% 반제로 국가가 뺏어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1억 미만 10% 세율, 3억 미만 1억 미만이 10%인데 지금은 솔직히 이런 말 하기는 죄송하지만 1억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3억까지 10%로 해야죠. 3억은 지금 20%. 무상 5천만 원인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5천만 원에서 끝내요. 1억으로 빨리 올리세요. 빨리.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법 집행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해봐요. 신원 1억 5천 정도 각각 가정마다 주는데 3억까지 올리세요. 일단 젊은 애들은 정말로 이 나라 살기 좋다. 애기 많이 팡팡 낳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한국 세금 부담률 글로벌 1위예요. 보세요. 자, 2020년, 21년.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속세 최고예요. 일본과 우리나라. 특히 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보세요. 놀랍니다. 1억 이하가 10%인데 1억에서 5억까지가 20%. 5억에서 10억 됐다고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금을 두드러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야 이게. 조세 부담률이 이러네요. 조세 부담률. 그러니까 조세가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 OECD 평균이 25.4를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17.6밖에 엄청난 세금을 낸 것 같은데 왜 17.6밖에 안 내느냐? 특정 세금에 이게 몰려 있고요. 너무 부자들만 내게끔 하고요. 일반 서민들 혜택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다른 나라에 준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별한 독특한 이상한이 많네요. 이상한 그런 세금 정책을 하다 보니 아니 세금은 어디에서 빠져나갔길래 이렇게 못 걷어요. 혈세 손 보세요. 자, 개인, 자영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봐주지 마세요. 그냥 부도 나라고 하세요. 왜 국민 혈세로? 자, 여러 번 말합니다. 제가 공무원, 공공 이거 축소시켜야 돼요. 우리나라가 공무원 숫자가 적은 건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거의 디지털화 다 됐잖아요. 그냥 50% 감면해야 돼요. 공무원을 반절로 공사 같은 데 있죠. 공사. 뭐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적자 막 무더기로 쏟아지는 곳. 거기 반절로 줄이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쓸데없이 인원이 남아돈다니까요. 실업급여도 남발합니다. 이 뭐예요? 5년간 5번 타러. 그리고 지자체 혈세 낭비, 막 도로, 시설, 중복 이거 종부세로 다 나가는데 종부세를 왜 걷어서 지자체에다가 도와주냐 이거예요. 한계기업 살리기, 퇴출, 기업들은 아예 그냥 퇴출시켜버리세요. 한계기업 같은 거. 법인 감세, 아니 D등급이면 퇴출시켜야 하는데 D등급, 이거를 희생시키고 있어요. 개인위생이 과도합니다. 아니 개인이든 자영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망할 사람은 망하게 하세요. 왜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왜 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자, 공급 부족 보완 방법. 그린벨트 없애야죠. 지금 정부가 6만 가구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엊그제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용산같이 그렇게 국제업무지구 멋있게 상권을 지어야 할 곳에 주택을 갖다 그것도 닭장을 조그만하게. 아니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왜 자꾸 비싼 곳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데 사는 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구석탱이에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조금 뭐 한다지만 저 닭장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린벨트 이런 거 해제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아니,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서울이 너무 땅이 작아요. 너무 작아요. 한번 여러분들 지도 펴서 보세요. 서울이 대전하고 맞먹어요. 대전, 광주하고 맞먹는다고요. 크기가. 대구 있죠. 대구보다 훨씬 3배, 4배 가까이 인구가 많은데 4배 가까이 많죠. 대구가 훨씬 커요. 땅이. 울산이 훨씬 커요. 7배 정도 많은 서울보다 울산이 땅이 크다고요. 3배 정도 많은 부산. 부산이 땅이 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서울 땅이 좁으면 그린벨트라도 해제하고 부탁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해야죠. 재개발, 재건축 속도는 안 내면서 엉뚱한 거 자꾸 6만 세대 갖고 끄적거리고 3기 신도시 이것도 원래는 해서는 안 돼. 경기도에다가 집 짓는다고. 지금 경기도나 지방은 집이 남아돌아요. 남아돈다고요. 모자라는 곳은 서울이에요. 제 말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경기도 신도시가 택지지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만약 3기 신도시 입주하게 되면 경기도 집값 박살 날 거거든요. 너무 많아서 남아돌아서. 부동산 정책 난리 났다. 정부 방침. 이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말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오만 같은데요. 어떻게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이겨요. 시장이. 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외적인 요건이 중요한데 이 정부가 해외적인 요건이 70%가 넘는 이 해외적인 요건까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지금 왜 집값이 뛰는 줄 아세요? 해외적으로 모든 나라가 돈을 찍어내고 다른 나라 모든 것들이 뛰니까 뛰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장을 이기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거는 물론 이제 불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언이라고 해야죠. 자,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지금 세금 강화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3주택자 양도세 6에서 45에다가 플러스 30%, 2주택 양도세 6에서 45%에다가 플러스 20%. 이거 부활하겠대요. 그러면 집값 안 떨어져요. 집값 대폭등합니다. 아니, 보유세 때리면 뭐해? 양도세가 이렇게 센데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팔면 집값은 뛰어요. 이 수요는 항상 있는데 공급, 즉 매물이 없으면 뛴다고요. 누가 매물로 내놓겠어요? 이 모양 옆골인데. 1주택자 보유, 여러분들 1주택자는 보유세 똘똘한 거 때리겠대요. 자, 보유세는 높은데 양도세 강화로 매물 잠김이 심화됐어요, 지금. 자, 보유세는 높지만 양도세는 낮춰야죠. 그래야 집값 떨어지죠. 양도세가 중요해요. 키포인트. 양도세를 대폭 1년간 완화시키고 만약 그때까지 안 판다 그러면 미친 듯이 세금 때려야죠. 그때는 진짜 그냥 보유세를 천문학적으로 때려도 돼요. 왜? 경고했는데 특히 다주택자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 다주택이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쳐봤자 1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개수를 따지지 말고 금액으로 따져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주택수가 많으면 세게 맞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금액이 싸더라도 본인들이 자꾸 서민들의 집을 사들인 거 아니에요. 안 입고 오면 팔아야죠. 왜 끌고 가요? 그 많은 주택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똘똘한 1주택도 세금 세게 때려야 돼요. 똘똘한 1주택. 똘똘하다고 지금 봐주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화살바지가 되고 있어요. 집값 잡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이겁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세도 줄여야 돼요. 아니 중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줄여야 돼 지금보다. 한시적으로. 그러면 매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보유세 때리기 때문에 매물이 터져 나와요. 양도세를 줄이니까. 자, 이 대통령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자,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 6만 가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급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